안녕하세요. 외도초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6학년 2반 담임 김성훈 선생님입니다.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체육 수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얼굴을 보며 수업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점은 상당히 아쉽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선생님도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뭔가 버벅거릴 때도 있고, 뭔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서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내용을 듣다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돌려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질문하는 곳에 질문을 남겨주면 선생님이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당부사항을 하나 안내하겠는데, 이 영상의 저작권은 외도초등학교 김성훈 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캡처해서 다른 곳에 올리는 행동 등은 금지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표지를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면 여기 2페이지, 3페이지에 구성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성과 특징은 여러분이 나중에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4페이지 무엇을 공부할까요를 다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국가기관의 역할을 배워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익힙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탐구하여 경제발전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를 기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학기 동안 사회교과에서 배울 내용을 요약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페이지를 다 같이 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정치와 경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찾는데, 아마 여러분은 이 단어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럼 정치란 무엇이고 경제란 무엇일까요? 자, 정치는 쉽게 생각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나라를 누가 다스릴까요? 선생님이 약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고민을 해봅시다. 1번 대통령이 다스린다. 2번 국회의원이 다스린다. 3번 모든 사람이 함께 다스린다. 자, 정답은 1번, 2번이 아닌 3번 모든 사람이 다스린다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소단원을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이 소단원에 선생님이 민주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민주라는 단어가 뭘까요? 자, 민주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를 조금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알 수도 있는데,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왕이 모든 정치 권력을 다 가져서,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힘을 왕이 집중적으로 가져서 왕의 말이 곧 법이자 이제 그 나라의 규칙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그런 점에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이제 민주주의 사상이
세계에 퍼져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도 뭔가 국가에서 대다수의 결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을 좀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5천만 명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자기가 어떤 법을 만들고 싶다는 대로 계속 요구를 한다면 이제 사회에서 되게 큰 혼란이 오겠죠. 5천만 명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걸 일일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천만 명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선거, 이런 선거를 통해서 뽑힙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의견을 대신 전달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주도의 경우는 도의원,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는 시의원, 이런 식으로 그 지방에 있는 의원들 역시 그런 제도의 대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 이렇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제 정치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이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입어야 될 옷도 있고, 살아야 할 집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어떤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내가 먹을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내가 입어야 할 옷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섬유를 제작해서 옷을 짜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뭐 벽돌을 나르고 뭐 콘크리트를 통해 집을 짓는다.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성도 부족하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역할을 정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어떠한 분야에 특출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활동의 기초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먼저 이쪽 부분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빵이 있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빵을 먹고 싶은데 빵을 내가 만들 기술이 부족하고 뭔가 그렇게 맛있게 만들지도 못한다면 제과점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이 사람한테는 효율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과점에서 이 빵을 만드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빵을 여기 학생 1이라는 이 학생이 빵을 사가는 행동을 소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제과점을 만약에 어떤 주인이 혼자 운영할 수 있지만 제과점에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생산된 빵을 학생이 소비하면서 돈을 지불하겠죠. 1,000원을 지불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황에서 제과점 주인이 4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300원씩 이렇게 월급으로 뭐 준다고 친다면, 여기 이 제과점 주인이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행동을 분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경제발전 단원을 시작하면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여기 일단 페이지를 펴자마자 보이는 큰 사진을 주목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곳을 향해 앉아 있는데 장소가 어디일까요? 네, 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문양이 있죠. 국회라는 문양이 있고 여기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국회의원들이 여기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이제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뭐 통과시키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를 보고 이제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밑에 사진을 봅시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6월 민주항쟁, 학급자치회, 대법원, 정부 서울청사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학습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두 번째,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를 보며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8페이지를 보면 이제 여기 링컨의 연설에 담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이게 민주주의의 뜻을 가장 간략하고 뭔가 핵심적으로 요약한 한 문장인데 이 단어, 여기 이 문장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문장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을 읽어보자면 미국 남북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는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의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연설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과 이 링컨의 연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9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9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찾아 써보고 찾은 낱말을 이용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1단원을 훑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여기 빈 사과 여기 칸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고 여기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지금 잠깐 멈추고 교과서를 넘기면서 빈칸을 채우고 여기에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자, 선생님이 생각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그 다음에 선거, 그 다음에는 평등,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 마지막으로는 법을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여기서 조금 이해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헌법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생각을 적는 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었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은 적지 않겠습니다. 자,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인데 헌법을 알기 전에는 먼저 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사회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이 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뭐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의 재산을 이제 빼앗게 됩니다.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기본권이나 자유권을 일정 부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겠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럼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게 법의 기준이 되는가? 몇 가지, 헌법에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 헌법 제1조 1항, 헌법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라는 것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주인인 그런 뜻이고, 이제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이 주인이고 왕이 없는, 다시 말해 모두가 평등한 그런 나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헌법에 나와 있고, 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뭐 자유권이나 나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누구나 존엄하며 뭐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게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기고 법을 만들 경우에는 그게 잘못된 법이므로 법은 폐기가 되고 통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헌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이 되는 것을
아까도 신중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건 첫 번째 만든 게 우리나라의 1948년 최초의 국회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를 하고 결정한 끝에 만든 게 이 최초의 헌법이었고, 그게 1948년 7월 17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월 17일 제헌절이죠. 헌법을 만든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에 세상에 공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왜 헌법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인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뉴스, 신문 등에서 여러분이 접해봤을 이름들인데, 이 세 사람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던 대통령들이에요. 먼저 이 두 사람은 이제 죽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선생님이 왜 언급을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4.19 혁명, 5.18 민주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온 권력을 이제 자신의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왕과 같은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개헌이란 것입니다. 개헌이란 것은 옆에 선생님이 설명을 짧게 썼지만 헌법을 개정하다가 고친 것입니다. 자, 헌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법이라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고칠 때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고쳐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고쳐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대통령들을 두려워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헌법을 이제 쉽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민투표라는 제도로 이제 전체 유권자, 전체 선거 가능한 사람, 이거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전체 선거 가능한 사람의 50%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이 헌법이 고쳐지게 되는데, 이건 현재의 모습이고,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했으면 헌법이 고쳐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쉽게 이때의 국회의원들이 약 200명 정도였는데 200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쉽게 고쳐졌던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냐면, 먼저 대통령의 당선 가능 횟수가 늘어나는 개헌이 한 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때 대통령이 대통령이 한 번 당선이 됐으면 그 다음번에도 다시 출마를 해서 당선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횟수를 제한을 없애거나, 또 그 밑에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대통령인 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을 몰래 잡아가서 고문을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자체를 늘려버리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때 대통령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 시민들이 또 어떤 일을 했길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지 앞으로 사회 교과를 통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4.19 혁명과 그 4.19 혁명의 배경이 되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남겨주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